쿠팡에서 물건 파는 부업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9월부터 1년 동안 로켓크로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10월 기준 매출이 한 5,500 정도 나왔고요. 쿠폰 수수료, 광고비 이런 거 등등 다 제외하고 마진율이 35%, 약 2천만 원의 순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세요. 수수료가 높지 않아요? 뭐 무조건 반품이라고 그러고, 네, 광고 아니면 안 팔려서 광고비 빼면 남는 게 없다던데요? 그리고 조금만 잘 팔면 쿠팡에서 가져가가지고 뭐 물건을 뺏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게 정산이 엄청 느려가지고 뭐 돈 맥 경화가 온다고 그러고, 잘 팔려가지고 더 샀더니 갑자기 안 팔려서 재고를 떠안고 엄청 손해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실제로 작년에 분명 한 달 매출이 700만 원인가 나왔었는데 정산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아니, 광고비로 더 많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제가 쿠팡에 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어떻게 1년 뒤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1년 동안 크로스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셀러로서 진짜 초보자 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막연하게 궁금했었던 그런 것들부터 포기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 셀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서 다 오픈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점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높은 수수료, 그리고 무지성 반품, 높은 광고비, 그리고 쿠팡의 PB화, 느린 정산. 이게 말하고 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가 높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카테고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8%, 이게 VAT 제외 그거든요. 그러니까 한 12%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 대비 높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오픈마켓까지 좀 놓고 보면 막 엄청 높은 수준이다?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 더 높은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쿠폰, 광고비, 풀필먼트 서비스 비용까지 합쳐지니까 이게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 매출의 50% 정도를 쿠팡 비중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작은 비중은 절대 아니죠. 심지어 저는 쿠폰을 그렇게 많이 붙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니까, 쿠폰을 뭐 판매가의 50% 혹은 그 이상 붙이는 셀러들은 쿠팡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강사분들이 쿠폰 비중을 엄청나게 높이 뻥튀기 해서 월 매출 10억이다, 뭐 20억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쿠폰 비용을 빼고 보면 그렇게까지 매출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게 판매 수수료만 보면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지성 반품,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실제로 고객이 30일 이내에 쓰고 뭐 파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포장지도 없고 막 너덜너덜한 상태로 반품을 해도 쿠팡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 쿠팡이 받아줘서 자기가 보상을 해주냐, 재판매가 안 되는 수준까지 파손이 되면 판매가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에게 전가합니다. 왜냐면 로켓크로스에 한해서는 재고는 판매자의 귀속되거든요. 저희 같은 셀러의 재고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원칙은 쿠팡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판매가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저도 실제로 반출을 해보면 상품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 상품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뭐 여러 개를 사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 거를 반품을 했는데 다른 판매자 상품을 저한테 환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쿠팡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건 저도 좀 불만이긴 했어요. 아니 어쨌든 출고비랑 배송비랑 이런 것들 다 내고 하는 건데 적어도 내 상품인지 확인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이제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반품률은 다른 몰이나 아니 심지어 뭐 식당에서도 잘못 나가고 메뉴가 뭐 불량이라고 하면 반품 환불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조금 과할 수 있다,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디에서 팔든 이 정도의 반품 환불률은 감안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쿠팡으로 더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쿠팡 정도의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런 반품 환불 정도는 감안해라 라고 쿠팡이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정책이긴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광고비, 뭐 이런 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약간 황희정상 느낌이긴 한데 광고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긴 해요. 일단 단적으로 광고비로 다 빨리고 역마진 나본 경험에 의하면 광고비 자체가 엄청 막 높다라는 것보다 쿠팡의 특이한 비검색 영역이라는 특수한 광고 구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셀러들도 뭐 로아스랑 뭐 CPC 단가가 비싸니 뭐 이런 어려운 단어부터 뭐 광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면 지지치고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소싱을 잘못한 거긴 해요. 쿠팡이 아니라 이거는 높은 광고비 때문에 이 상품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저는 광고비 비중을 매출의 15%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광고비 나가는 게 좀 싫으시면 뭐 로아스 한 1000%에 3만 원 정도 놓고 일단 광고비가 소진되는지를 먼저 한번 지켜보세요. 광고에 대해서는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번째로는 크로스로 잘 팔면 쿠팡이 뺏어간다더라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뺏어간다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로켓 입점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코멧 이런 걸로 이제 PB 상품을 해버려서 경쟁 업체들 싹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개념이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로켓 제한 같은 경우는 수수료 협상이 잘 안 되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PB 상품화는 막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쿠팡이 PB 상품 만든다는데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큰 시장이면, 그리고 그 정도의 시장을 해서 많이 팔았을 정도면 파실 만큼 파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코멧이나 뭐 이런 PB 상품은, 수요가 작은 상품은 잘 안 만들거든요. PB가 된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많다, 판매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반증인데, 그 데이터를 만약에 내 상품에서 가져갔다 그러면은 내가 많이 팔아 먹었다 라는 얘기인 거고, 어차피 그리고 우리 같은 초보가 제품을 뭐 제조, 개발 뭐 이런 걸 해서 엄청나게 팔아 제낄 게 아니잖아요. 셀링 시작부터 그런 거를 해낸 천재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도 아직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해보고 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아직 저는 이렇게 PB 상품으로 뺏겨보거나 로켓의 입점 제한을 받아보진 못했다. 그리고 못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안 팔리면 이게 재고 아니냐, 재고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똥재고 않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크로스는 위탁이나 구매대행 같은 걸과는 다르게 일단 먼저 사서 쿠팡 창고로 넣어야지 판매가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걸 판매 지수를 유지를 하려면 품절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출을 성장시키려면 계속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소싱이 매번 성공할 수는 없을 수 있겠죠. 내가 뭐 200개를 샀는데 만약에 50개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은 판매가를 낮춰가지고 떨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실패를 해서 악성 재고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도 보면 초보들이 그로스 하면서 100이면 99명이 말하는 게, 이거 매출은 나오는데 이거 돈 버는 거 맞냐?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재고가 안 남게 소싱을 잘 하셔야죠. 좀 재수 없을 수는 있지만 저도 많이 당해봤고, 저도 심지어 그런 상품들이 지금 여기 사무실에 쌓여있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물건을 이제 초도 물량을 사서 넣어봐요. 그래서 일평균 소진되는 양을 한 1, 2주 정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2달 내지는 3달 것만큼만 사입을 합니다. 이게 잘 팔릴 것 같아도 딱 그 정도만 사입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초도 물량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초반에 예상되는 판매량을 초반에 하루에 몇 개 정도 나갈지를 예상을 하고, 그거에 한 달치를 먼저 초도로 넣어보고 예상대로 소비가 되는지, 예상보다 좀 덜 되는지, 예상보다 좀 많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후속 물량을 사입을 해서 최대한 똥재고가 안 남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정산, 이거는 진짜 좀 큰 단점이긴 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오늘 구매 확정이 되면 내일 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쿠팡은 진짜 2달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산이 느리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매출은 쿠폰 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광고비는 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정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받는 거를 해야 빠른 정산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정산은 또 7대3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한 달 뒤에 주고 뭐 2달 뒤에 주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쿠팡 비용을 판매 수수료, 쿠폰, 그 다음에 풀필먼트 서비스, 광고비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그 VAT 다 포함된 항목으로 관리를 하는데도 오차율이 한 1% 정도 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거기다가 또 무슨 반품되면 옵션 아이디가 하나 또 생겨가지고, 저는 솔직히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쿠팡 정도 되는 회사가 이거를 딱딱 알아차릴 수 있게 못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쿠팡 하는 셀러들 진짜 95% 이상은, 특히 1인 셀러들, 특히 작은 회사들은 이거 손익계산 100% 진짜 오차율 5% 이내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정말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 로켓 그로스 정산 현황 탭이 나와서 그나마 정확할 수 있는데, 이 각 값들을 가지고 내 상품의 손익을 연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쿠팡은 내 상품의 원가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온 값들이랑 제 원가랑 빼야지 제가 실제로 남는 게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느린 정산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도 오차가 1% 정도 나온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매출은 5천달이지만 그로스 셀링의 손익 분석은 현직 1인 셀러 중에 이렇게 디테일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른 정산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돈맥 경화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세이버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이제 월에 9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부가세 제외된 금액이거든요. 실제로는 108,9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60일 보관료 무료, 그 다음에 무제한 무료 반품 해주고, 빠른 정산이랑 같이 하면 월에 500만 원까지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인지 뭔지 아무튼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그냥 위안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해봤는데 반품비랑 보관료가 그러니까 108,900원이 넘는다 라고 하면 이걸 그냥 당연히 쓰는 게 맞고, 아니다 나 그 정도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게 맞겠죠. 이 시점에서 재고랑 정산에 대해서 진짜 하나 딱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구매대행과는 다르게 재고를 먼저 사야 된다 했잖아요. 정산은 나중에 받고,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묶입니다. 거기다가 내 매출이 심지어 잘못해가지고 막 성장하고 있어요, 매출이. 그 얘기는 재고로 묶이는 돈이랑 정산을 아직 못 받는 돈이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원가율은 20% 이하,
그 다음에 광고비 포함해서 쿠팡 비중이 50%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30%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기준으로 재고가 5천만 원 이상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쿠팡이 5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품 원가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제가 순이익인데 이래서 마진이 30%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달만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두세 달치 재고는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달치 재고라고 하면은 원가만 거의 1,000만 원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고 원가가 5천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고 원가를 유지를 하면서 제가 신규 상품을 하나 두 개씩 런칭을 하면 또 그 상품만의 재고가 만큼 들어가겠죠, 돈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로켓 그로스 방식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걸로 돈 벌어도 당장 돈을 빼서 쓰긴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못 빼서 쓴다는 얘기냐. 나는 이거 돈 벌려고 부업하는 거지. 바로 내가 만족할 만한 매출 순수익이 나올 때까지 돈을 빼서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번 돈이 계속 재고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매출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순간이죠. 그때 되면 돈을 빼서 쓰실 수 있을 건데 내 매출이 하락하거나 정체됐다 라고 하면 이 매출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래서 꼭 이건 알고 하셔라. 그러면 아니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난 돈이 지금 100만 원도 없다. 그러면 일단 빠른 정산을 사용하면서 원가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원가를 만약에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긁어놨어요. 그럼 다음 달에 정산이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빠른 정산은 어제 매출의 90%까지인가가 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그 돈으로 받아서 최대한 막으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카드 수수료랑 빠른 정산 수수료 연회 4.5%를 원가에 반영을 해야겠죠. 제가 최근에 빠른 정산 받은 내역을 이렇게 좀 올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 빠른 정산 받으면 수수료를 이 정도 내면 되는구나 라고 체감을 하시면 되고, 사실 연회 4.5%면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라는 써보질 않았는데 요즘에 마통 신용대출도 사실 이 정도보다 살짝 좋은 편이거든요. 아니면 살짝 안 좋거나. 광고 아닙니다. 광고주분들 광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이게 그럼 이런 단점을 안고도 왜 대체 쿠팡 로켓크로스를 하는 거냐. 진짜 특장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사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라서 쿠팡이 지금 이제 국내 쇼핑 플랫폼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래픽을 셀러로서 놓치는 게 너무 아깝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인 셀러에 진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내 1위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이 트래픽에서 배송이랑 CS를 심지어 다 해준다라는 건 개꿀임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주변에 이제 크로스 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얘기를 해도 이건 100이면 100 동감을 하세요. 개꿀인 건 맞다. 그러니까 앞에 그 단점도 다 단점이긴 한데 개꿀이긴 개꿀이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자동화 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자동화다? 왜냐면 제가 할 게 소싱하고 물건 사서 넣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광고비 체크하고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럼 물건을 어떻게 받아서 넣냐? 중국 배송 대행지에서 바로 쿠팡 창고로 입고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필요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몰에서 팔려면 창고 보관비도 내야 되고 거기서 배송비, 택배비도 나가고 CS 전화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CS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 CS를 하는데 또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런 인건비, 자재비, 박스, 부자재 이런 것도 다 쓰겠죠. 쿠팡 오면 비닐 같은 걸로 오잖아요. 그런 모든 비용들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리즈너블하다. 그러면은 쿠팡으로 어떻게 바로 입고를 시키냐? 요즘에 이렇게 하는 배대지가 진짜 많거든요.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고, 뭐 쿠팡 로켓크로스 배대지 이렇게만 치셔도 나올 거고, 제가 하고 있는 배대지랑 만약에 협업을 하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샘플링 정도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외주를 주면서 레버리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때문에 진짜 노마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7월 말에 애기 여름방학이라 이제 다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온라인 셀러 하면서 노트북을 안 들고 휴가를 가봤었거든요. 미리 재고는 다 채워놨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로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530만 원 정도 나왔고 구매 대행은 한 1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익이 한 2, 30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다낭 여행 경비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진짜로 놀면서 여행비를 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냐? 이 쿠팡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상품을 잘 찾아서 소싱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원짜리 하나 팔면 만원은 쿠팡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가가 5,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5,000원 남는 거고 이게 마진율이 25%인 건데 이 간단한 계상식을 충족시키는 상품들을 저만의 방법으로 좀 찾아냈고 이런 상품들을 하나 두 개씩 늘려가지고 이 상품을 쌓아 올렸더니 아직까지는 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싱하는 방법은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살짝 공개하자면 구매 대행 소싱하는 거랑 비슷하긴 합니다. 바로 수요 대비 공급이 없는 거. 저도 4년차 셀러로서 이 짬바가 있는데 로켓크로스 초반에 한 3, 4개월 정도
병맞은 맞으니까 진짜 정신이 얼얼하더라고요. 역시 이걸로 돈 버는 거 다 구라였나? 아니 어떻게 이 광고비랑 수수료랑 다 빼고 5% 남는데 이걸로 어떻게 생활을 하지? 막 이런 불안감들이 매일매일 엄습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쿠팡이 국내 1위 플랫폼으로 성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안에 셀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손해보면서 팔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들 돈이 되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놓치고 있는 것들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갔고 잘 파는 사람을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면서 실행을 했더니 이게 점차 매출도 올라가고 손익 개선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른 훌륭한 유튜버분 정보도 보시면서 저의 귀여운 유튜버도 한번 구독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8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볼 거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초짜인 만큼 제 정보들을 많이 풀어낼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에서 혹시 부족한 내용이나 틀린 내용 그리고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수입 만들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